어,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재료로 건강하게 만든 전통식품 김부각으로 창업을 시작해서 현재 5년째 창업을 이어가고 있고요. 부각마을의 그 커뮤니티 커넥터나 이제 그 브랜드 커넥터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변한 이런 포럼이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아요. 원래 이렇게 발표를 하거나 포럼을 할 때 저희 제품을 막 가지고 와서 제 작품 같은 제품을 여러분들에게 먹여봐야 더 설명이 쉽고 더 이해가 쉬운데 그거를 전달해주지 못하는 마음이 굉장히 아쉽고요. 그래도 제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떨리네요. 저는 사실 미술 전공자예요. 어렸을 때부터 미술을 굉장히 좋아했고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미술을 하고 싶고 예전 한 번도 미술이 아닌 다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보통 미술이라고 하면은 아름다운 것, 예쁜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제가 미술을 전공했다고 하니까 그럼 부각을 예쁘게 만들어? 그럼 부각을 조각처럼 만들어?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렇지는 않고요. 현대에 와서 미술이란 작가가 하고 싶은 생각을 작품을 매개로, 상품을 매개로 전달하는 것이 저는 미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저는 미술을 전공하고 당연히 대학원을 갈 줄 알고 있었죠. 네, 막상 대학원을 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가정에서도 이렇게 쉽게 지원이 이렇게 안 되고 또 제가 그때 당시 4살짜리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원을 가고는 싶었는데 이렇게 현실이 대학원을 가서 이렇게 밥 먹고 살 길이 없다 보니까 그럼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미술과 연계되는 일을 찾아봐야겠다라고 고민을 했고, 그때 생각했던 것이 저는 그림을 보거나 전시장을 가거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문화나 예술을 설명해 줄 때 굉장한 설레임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문화예술 기획자 양성과정이라는 수업을 듣게 되었어요. 그 수업을 들으면서 1년 동안 예전에 제가 배웠던 미술은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그 아이디어를 기획해서 작품으로 만드는 일이었는데요. 문화예술 기획자 양성 과정을 들으면서 내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기획서를 쓰는 방법들을 배우게 되었어요. 그때 저한테 저의 멘토 같으신 분이 저한테 했던 말씀이 있는데 꼭 이렇게 꼭 취업을 하지 않아도 된다. 너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작은 사이즈부터 실행해 보고 취업을 다른 사람들에게 고용을 당하는 것보다 스스로를 고용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이제 문화예술 기획자 양성 과정 수업을 듣는 중에 이제 제가 새로 아파트 단지에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나누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해서 이제 남원 가정집에서 보내준 부각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기 시작했는데 때마침 저는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먹거리에 대한 불신이 사회에서 조장되고 있었을 때 이렇게 건강한 먹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또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한 먹거리를 소비함으로써 좀 더 이렇게 믿음직한 사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아무튼 어쩌다 보니까 창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미술 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미술하고 창업이 같다라고 말을 하면은 좀 이렇게 B급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렇게 B급 미술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미술과 창업이 같다고 생각하고 5년째 이렇게 부각마을을 운영해 왔습니다. 네, 잠시만요. 그래서 생각을 실행으로 옮기게 되었고 작은 사이즈부터 시작한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이나 투자를 받을 때 먼저 기획을 하고 플래닝을 하고 그 플래닝을 한 것을 윗사람들에게 단계별로 이렇게 승인을 받아야 그 자금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자금이 떨어지고 나서 그것들을 실행하는데 시간들이 굉장히 부족해요. 근데 저는 그게 실패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 초기에
자금이 전혀 없이 초기 자본 500만 원으로 브랜딩을 했고, 그 진짜 정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는데 이렇게 작은 사이즈부터 하다 보니까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게 됐죠. 그래서 창업을 하는데 오히려 1부터 10까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큰 비용으로 투자를 했더라면 시행착오가 훨씬 많았을 것 같고 아마 지금 부각마을이 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부각마을 시작은 되게 조그만한 가정집 부엌에서 이웃에게 따뜻한 안부와 맛있는 정을 나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또 사람들 간의 소통과 관계가 쌓여서 그게 점차적으로 전문성을 띄어갔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부각을 만드는 일은 굉장히 힘들었어도 이렇게 정말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은 가슴 벅찬 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는데 타깃을 건강한 먹거리에 관심을 둔 주부를 타깃으로 이제 짜지 않게 저염식으로 또 하이 퀄리티 제품으로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이제 상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네, 사실 모든 일은 혼자서 다 할 수 없어요. 네, 저희 부각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저는 이제 저희 남편이 최고의 부각을 만드는 일에 집중을 하는 메이커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는 메이커의 역할보다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인 부각이라는 것을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 전통식품이라는 것을 가치를 올리는 일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했는데요. 저희가 둘이서 많이 싸우기도 하고 의기투합하면서 지금 현재의 부각 마을이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메이커의 역할로서의 부각 마을을 설명하기보다는 브랜딩으로서의 부각 마을을 여러분들께 설명하려고 합니다. 네, 저희 부각 사진이고요. 네, 저희 부각을 이제 만드는 과정을 쉽게 설명하자면, 저희는 처음에 굉장히 시행착오가 많았는데 이제 김을 이렇게 수급하는 일부터, 그리고 부각의 주 재료인 쌀을 수급하는 일부터, 그리고 육수의 재료인 멸치나 새우 그런 것들을 수급하는 일부터 굉장히 어려웠던 일이었는데요. 보통 다른 제품들은 굉장히 이렇게 저렴한 원재료로 이렇게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싸게 잘 만들잖아요. 근데 최상의 제품으로 만들어야 이렇게 제품의 퀄리티가 높고 또 소비자들도 알아주시더라고요. 저희 메이커이신 저희 이사님은 부각을 정말 최고의 제품을 위해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셨고, 그리고 부각이라는 것은 예로부터 이렇게 현대화된 시설을 갖추긴 했지만 이렇게 핸드메이드로 일일이 한 장 한 장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 작업보다 공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정말 느리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져야 이렇게 정말 맛있는 부각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 중에 하나가, 저희는 쉬운 것보다 불편함을 먼저 생각을 하는데요. 기존 저희 오리지널 부각 같은 경우는 되게 길쭉하고 먹기가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현대인들이 먹기에는 입술에 김이 묻어나거나 이제 아니면 운송 중에 많이 깨져서, 저희가 처음으로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한 입에 이렇게 딱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일일이 커팅을 해서 부각을 만들기 시작했고, 또 부각을 전달받은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포장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섬세하게 작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고객과의 직접 소통을 하면서 부각을 이용하면서 좋았던 부분, 아니면은 그렇지 못한 부분까지 귀 기울여서 고객의 의견을 가장 중요시 생각했던 부분이 지금 부각마을의 기초가 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 부각마을 상품 구성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역할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소통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가치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했어요. 처음 창업을 했을 때 초기 비용이 없어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창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부각이 그래도 많이 알려졌지만 창업 5년 전만 해도 과연 부각을 사러 매장에 올까라는 그런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창업 비용이 없으니 온라인으로 매장을 내자 해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창업을 먼저 시작을 했고, 점차적으로 고객이 늘어나면서 오프라인 매장이 절실하게 필요했을 때 저한테 메일이 하나 온 거예요. 전통시장의 청년 상인을 모집하는 메일이었는데요. 그게 현대카드가 단순히 전통시장의 활성화가 아니라 문화와 예술을 접목해서 고유한 매력을 발산하고자 한다고 정태영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을 보고 이 프로젝트는 꼭 제가 들어가야 되는 프로젝트다. 저희는 단순히 부각을 만들어서 팔아서 이익을 내기보다는 문화와 예술을 접목해서 또 라이프 스타일과 연계해서 부각과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획서를 써서 송정역 시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매장은 이렇게 느린 먹거리 바이 무각마을이라고 송정역 시장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네, 저희 송정역 시장이 오픈 당시 시장 모습은 정말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핫플레이스로 변모해서 이렇게 하루에 몇만 명이 이렇게 드나들 정도로 사람들이 많았는데 당연히 저희도 사람들이 많을 줄 알았죠. 근데 예상과 달리 젊은 층들은 부각을 잘 모르고 구매를 이렇게 쉽게 하시질 않으신 거예요. 다른 양조장이나 고로케나 마카롱이나 그런 제품들은 익숙해져 있는데 부각에 선뜻 4,000원, 5,000원을 쓰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죠. 그때 다른 매장들이 하루 매출이 500, 300씩 벌고 있을 때 저희 매장 매출은 10만 원도 채 안 됐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옆에서 어르신들이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너희 망한 거 아니냐? 너희 어떡하냐? 너희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월세는 낼 수 있겠냐? 이게 되게 제가 이 시장을 이렇게 아침 일찍 9시에 이렇게 출근을 하면요, 어르신들께 인사를 하면 어르신들이 저를 되게 불쌍한 눈으로 쳐다보셨어요. 근데 저는 되게 꿋꿋했던 게 그래도 진실된 마음으로 고객과 소통하면서 부각을 계속 팔다 보면은 언젠가는 알아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죠. 그리고 저희 매장이 이제 되게 좋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KTX 송정역 맞은편에 있어요. 이제 송정역이 막 생기고 광주에 이렇게 그 출장을 오시는 외부인들 그리고 기업 대표님들이 이 시장에 한 번씩 들락날락 하시면서 막상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구매하실 제품들이 이렇게 또 없더라고요. 부각 말고는요. 그래서 그분들이 처음엔 적지만 부각을 10,000원, 4,000원, 12,000원 이렇게 구매해 가시다가 한 4개월 정도 버텼는데 갑자기 주문이 폭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명절 때 눈여겨 보시다가 수제로 만들었고 정성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명절 선물로 하면 되게 좋겠다 해서 명절 때 저희가 대박을 터뜨렸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느낀 것, 송정역 시장에 들어가서 느낀 것은 처음 초심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좋은 품질과 좋은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가져라. 네,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그 당시에 굉장한 기회가 있었는데요. 되게 그때 8월이었어요. 저희가 송정역 시장이 4월에 오픈을 했는데 그 4월 달에 오픈했을 당시에 다른 점포들은 굉장히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었고 저희는 굉장히 적은 매출을 올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수요미식회 작가님들이 송정역 시장이 핫플레이스다 보니까 촬영을 하러 일찍 이렇게 내려오셨는데
아무도 매장 문을 열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새벽 늦게까지 일을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오픈 시간이 2시, 3시 정도 되시겠죠? 근데 저는 그때 문을 9시에 열었습니다. 근데 9시에 열었는데 9시에 열어서 이제 저희가 커피도 판매를 하고 커피를 판매하면서 부각을 손님들께 조금씩 드렸는데 수요미식회 작가님들이 이제 그때는 수요미식회 작가님들이라고 말씀 안 하시고 염탐을 오셨었어요. 예, 염탐을 하시면서 이 시장 사람들은 언제 문 열어요? 이 시장은 왜 생겼어요? 그런 질문에 굉장히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저희 부각에 대해서도 잘 설명을 해드렸죠. 그리고 부각을 한 팩씩 사가시더라고요, 세 분이서. 근데 이제 부각을 한 팩씩 사가셨는데 일주일 뒤에 전화가 온 거예요. 수요미식회 작가였다. 그래서 저희가 촬영을 하자. 해서 촬영을 하게 되었고 그 당시에 매출이 정말 상승하는 효과를 얻게 되었어요. 네. 그리고 저희 가장 큰 기회인데요. 또 저희가 미슐린에 수출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요. 이것도 일반적인 고객이었는데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서 미슐린 레스토랑에서 한국에 있는 제품들을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는데 저희 제품이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미슐린에 2015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수출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부각을 스낵으로 즐기지만 미슐린에서는 이렇게 한국의 식재료를 이렇게 그 외국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되게 다양하게 즐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되게 한국의 음식을 세계에 알리고 싶었던 게 꿈이었는데 그게 되게 우연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요. 되게 고급스럽게 이렇게 부각을 즐기시고 계시죠. 네, 그리고 또 대한민국 정부와도 굉장히 소통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에서 전통식품을 전통 방식으로 만들기 때문에 정부의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삼성 스마트 공장도 구축하고 또 품질 확보를 위한 시스템 개발이나 홍보 마케팅 같은 지원 사업도 받아서 회사를 성장시켰어요. 네, 그리고 네, 넘어갈게요. 이거 꼭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소재 제품 특성상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고 주문이 밀렸을 경우에는 기다림의 시간이 늘어나고 또 요즘 같은 시대에 기다림 시간이 늘어나면 고객 만족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지만 저희는 느리더라도 제대로 고객에게 진심을 전하고 또 많이 만들기보다는 제대로 만들어서 고객에게 전달을 한다면 네, 고객 만족도가 늦더라도 더 커지고 또 매출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결코 틀리지 않다라는 것을 저희는 지속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넘어갈게요.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이전이랑 코로나 이후에 되게 많이 바뀌었는데요.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고객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부각마을의 브랜드를 가치를 전달을 했는데요. 송정역 시장 매장에서 고객과 소통을 해서 매장에서 고객을 응대하고 되게 또 리빙 디자인 페어나 페어에 나가서 고객과 소통을 하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졌는데요. 이제 코로나 이후 시대는 언택트 소비가 활성화되고 이제 외부에 나가는 게 꺼려지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또 이것을 또 포기하지 않고 그동안 쌓아온 부각마을 브랜드 가치를 디자인으로 해석해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어요. 친환경 패키지도 제작하고 또 그 지역에 있는 명인들과 협업해서 가죽나무 부각을 만들어서 VIP 고객님들께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또 그런 활동들을 매출이 없더라도 그런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했었죠. 그리고 저희가 이것도 하고 싶은데 조금 넘어갈게요. 네, 그리고 제가 진짜 자랑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저희가 정말 전통식품에 그 디자인적으로 전통식품을 정말 인정받고 싶었던 것이 정말 꿈이었어요, 세계적으로. 근데 많이 준비를 해서 이번에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상을 수상하게 되었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그 저희 M자 스토리를 이렇게 나이테로 해석해서 부각마을은 나이테처럼 가치를 쌓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라는
네, 그렇게 할 거라는 슬로건으로 우리의 시작은 눈앞의 당장의 이익을 쫓기보다는 편안함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쉬움을 택하기보다는 우리 안에 더 큰 가치를 향한다라는 슬로건으로 저희가 또 새롭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네.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요. 시간이 없네요. 네네네. 네. 이거 마무리할까요? 저는 정말 지역에서 창업을 시작을 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지역과 상생하는 로컬을 추구하고 싶고요. 또 지역다움을 기반으로 지역 내에서 건강한 생태계를 만들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여주는 브랜드가 되고 싶어요. 제가 작년에 이제 스몰 로컬 브랜드 관련해서 포틀랜드 가서 촬영을 했었는데요. 이 포틀랜드의 그 알렉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희는 당장의 이익을 쫓기보다는 돈을 쫓기보다는 더 큰 가치를 추구한다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에 정말 공감을 하고요. 이렇게 당장의 이익을 쫓으면 돈을 많이 벌겠지만 저희 회사는 그렇지 않았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준비한 자료가 너무 많고 하실 이렇게 말씀도 너무 많은데 우리가 다시 한번 질의 이제 같이 Q&A 시간도 있고 이러니까 그때 못한 얘기 이렇게 하고요. 참고로 이게 김부각이에요, 김부각. 저도 굉장히 많이 주문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엄청 좋아하는데 실제로 우리 대표님 말씀처럼 저희가 명절 때 즈음에서 주문을 하면 미리 해요. 7월 달에 하면 9월 달에 나올 거예요. 이런 얘기를 작년에 저희가 종종 들어가지고 언제 주문하면 되나요?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직접 수제로 만들고 스몰 정말 로컬 브랜드가 글로벌하게 그리고 그게 브랜딩으로 디자인도 인정받고 또 실제로 미슐린까지 같이 이렇게 나가고 있는 그런 송정역에서부터 광주 송정역부터 이렇게 글로벌까지 갈 수 있는 정말 대표님께 너무너무 다시 한번 큰 박수 드리고요. 못다한 얘기는 다시 한번 우리가 토론 시간에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